어머니, 손에 비린내 나요. 내려놓으세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손주야. 내 손으로 안아줄 거야. 정숙이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서영이 정숙의 손목을 꺾듯 밀쳤고 테이블이 넘어지며 접시가 깨졌습니다. 40년 키운 아들 앞에서 당한 모욕에 정숙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정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8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젓갈 장사. 그 긴 세월 동안 정숙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정숙의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씨 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손목을 주무르며 젓갈통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픈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숙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숙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35세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갓 초등학생이던 아들 박성훈을 보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겠어. 그날부터 시작된 젓갈 장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정숙은 시장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젓갈 만드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손님들이 이게 뭐야, 짜기만 하네라며 투덜거릴 때마다 정숙은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레시피를 완성해 나갔고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네 젓갈이 제일 맛있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장사도 안정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보낸 시간들, 손가락이 터지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한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정숙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얼어 젓갈통을 들기도 힘들었고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이 억척스럽다며 혀를 찼지만 정숙에게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도, 시장 건물 2채를 장만한 것도 모두 그 억척스러움 덕분이었습니다. 젓갈 한 그릇 팔 때마다 성훈이 학비라며 돈을 모았고 건물을 살 때도 성훈이 미래라고 생각하며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에게 성훈은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때의 다짐을 떠올리며 정숙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예쁜 며느리 서영도 얻고 이제는 정숙이 피땀 흘려 장만한 시장 건물에서 세련된 카페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성훈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며느리 최서영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서영은 정말 착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라며 다정하게 말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즘 서영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스며 있습니다. 마치 정숙을 하나의 장애물로 보는 듯한 그런 시선입니다.
특히 건물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영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가 복잡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 억양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숙은 그런 서영의 모습에서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눈빛,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본 정숙의 촉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영이 건물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모습, 성훈과 귓속말을 나누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뭔가 정숙이 모르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늘 그렇듯 도시락을 꺼냅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간단한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혼자 먹으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건물 세금 고지서 나왔는데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릴까요?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서히 정숙의 영역을 침범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괜찮다,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지만 서영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정숙 씨, 오늘 젓갈 맛이 특히 좋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담갔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정숙은 자신의 시장 건물을 바라봅니다. 저 건물들은 정숙이 피와 땀으로 장만한 것들입니다. 젓갈 한 그릇 팔아서 모은 돈으로 샀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그 건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마치 누군가가 빼앗아가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 정숙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서영의 차가운 시선, 성훈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은근한 관심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정숙은 젓갈통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설마 내 생각이 너무 심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그리 간단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직감이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이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며느리 서영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밝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민재 돌잔치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일요일인데 어머니도 꼭 오셔야죠. 그래, 당연히 가야지. 내 손주 첫 돌인데. 정숙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자 민재는 정숙에게 늦둥이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오래되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태어난 민재는 정숙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날 사진도 많이 찍고 할 건데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셔요. 아시잖아요. 요즘은 다 SNS에 올리고 그러니까. 정숙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정숙의 차림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손자의 돌잔치니까요. 알겠어. 옷도 새로 사고 미용실도 갈게. 정숙이 대답하자 서영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는데.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민재한테 부담스러운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낯선 사람 보면 울거든요. 낯선 사람?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낯선 사람이야? 민재 할머니인데?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서영이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민재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래요.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괜히 민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민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이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손자에게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할머니가 손자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그래, 알겠어. 정숙은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세요. 민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 모든 말들이 정숙을 하나의 짐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영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당부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요즘은 모든 말이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혹시 서영이 정숙을 돌잔치에서 소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정숙은 돌잔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평생 아껴 입던 옷장을 뒤져봤지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백화점에 가서 비싼 정장을 하나 샀습니다. 미용실에도 가서 파마도 하고 화장도 배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서영이 만족할 만한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반지도 준비했습니다. 정숙이 젊었을 때부터 아껴두었던 순금 반지 3개를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온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자 첫 돌인데 내 손으로 끼워줘야지.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잔치 이틀 전 성훈이 정숙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준비는 다 하셨어요? 성훈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응, 다 했어. 민재한테 줄 선물도 준비했고. 정숙이 대답하자 성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서영이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해요. 또다시 정숙을 배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적당히 있다가 올게. 성훈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4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손자의 돌잔치에서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정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파마한 머리를 만져보니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숙은 자문해봤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반지 3개와 10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민재를 위해 직접 뜬 스웨터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기뻐해줘야 해. 정숙은 혼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차가운 태도, 성훈의 어색한 부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일 돌잔치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정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 돌잔치야. 뭐가 어떻게 되든 즐겁게 보내자.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활짝 웃는 민재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정숙은 믿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손자 민재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미용실에서 받은 헤어스타일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오늘만큼은 서영이 흠잡을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자, 이제 됐나? 정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액세서리도 단정하게 맞췄습니다. 준비한 선물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반지 3개가 든 작은 상자, 10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손수 뜬 스웨터까지.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돌잔치 현장을 보며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의 친정 쪽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고 연회장 분위기도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할 줄은 몰랐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서영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숙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잘 차려입으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디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 민재는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서영은 정숙을 적당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모두 앞쪽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숙만 혼자 뒤쪽에 앉혀놨습니다. 이상하네. 왜 나만 여기 앉히지? 정숙은 의아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서영의 친정 식구들과 성훈의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숙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정숙을 소외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곧 양가 부모 소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귀여운 민재의 양가 부모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서영의 부모가 소개되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화려한 경력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성훈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신랑은 현재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카페와 의류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훈이 무대에 올라가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어머니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소개될 차례였습니다. 시장 상인이십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젓갈 장사하세요. 서영이 마이크에 대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소개했으면서 자신은 고작 시장 상인, 젓갈 장사로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웃을 만한 농담거리로 던져졌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 젓갈 냄새 안 나요? 누군가가 수군거렸습니다. 정숙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무대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젓갈 장사를 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인가요? 자신의 피와 땀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건물까지 사준 것이 비웃음거리란 말인가요? 드디어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혀졌습니다. 정숙은 손자를 보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역시 내 손주야, 참 예쁘게 생겼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서영의 부모가 민재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성훈의 차례였습니다. 정숙도 일어나서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안아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야. 정숙이 손을 내밀며 다가가자 민재가 정숙을 보고 웃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혈육의 정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민재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비린내 나요. 내려놓으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숙과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비린내. 정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젓갈을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손도 깨끗하게 씻고 로션까지 발랐는데요. 서영아, 내 손이 깨끗한데 뭔 비린내. 정숙이 말하려는 순간 서영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젓갈만 만지셨잖아요. 손에 냄새가 배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재한테 옮기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젓갈만 만져서 손에 냄새가 밴다고?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손자에게 해로운 존재라는 말인가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참 민망하네. 손자한테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역시 교육의 차이인가 봐. 정숙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손자를 안아보는 것조차 거부당해야 하나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손자가 정숙을 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숙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젓갈 장사를 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신의 손이 더럽다고 손자를 안아볼 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내 손주야. 정숙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손으로 안아줄 거야. 정숙은 서영을 밀치고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서영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영이 황급히 정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민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정숙을 보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봐, 민재가 할머니를 좋아해. 정숙이 민재를 안으려는 순간 서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놓으세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 불편해요. 서영은 정숙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정숙이 비틀거렸고 민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라고요. 서영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서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차가운 계산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건 너야. 정숙이 맞받아쳤습니다. 내 손주를 못 앉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정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성훈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영아, 그만해. 성훈이 둘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성훈아,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정숙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숙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나를 더러운 사람 취급하는데 진정하라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영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울고 있는 민재를 안고 정숙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민재가 무서워해요. 서영의 말에 정숙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가라고? 내가 왜 가야 해? 정숙이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손주인데 내가 왜 가야 하냐고. 정숙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영도 지지 않고 정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나요. 어머니. 서영이 정숙의 손목을 꺾듯이 밀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정숙의 몸이 옆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혔고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떡과 과일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 다쳤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숙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제서야 성훈이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성훈이 정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숙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민재를 안고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표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사정 복잡하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 앞에서 저런 모습 보여주고. 모든 시선이 정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숙이 모든 소동의 원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피는 계속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좋아.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정숙은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승리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숙은 준비해온 선물 봉투를 바닥에서 주워들었습니다. 금반지와 10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손수 뜬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선물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성훈이 뒤따라왔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연회장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영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훈도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잔치에서 돌아온 정숙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난 상처는 금세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영의 차가운 눈빛,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성훈의 배신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젓갈 장사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신의 손이 그렇게 더러운 건가요?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루도 쉬지 않던 정숙이 사흘째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집 앞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성훈과 서영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서영은 뭔가 중요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성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영은 정숙을 보며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영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거짓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정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하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건물은 이제 저희 명의로 옮기세요. 관리도 저희가 할 거고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장만한 건물을 넘기라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가요? 서영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류 다 준비했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영의 태도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당당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나 죽으라는 소리야? 서영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영은 정숙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영이 당황한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돌잔치 때처럼 이상한 행동하시면 곤란해요. 그 순간 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정숙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도 이제 판단 잘 못하시잖아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키운 게 이런 놈이었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을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성훈은 피하지 않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하는 게 맞아요. 서영이 펜을 꺼내 정숙 앞에 밀어놨습니다. 어머니, 서명하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훈과 서영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2채는 물론이고 은행 예금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걸 언제 준비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언제부터 계획했던 일일까요? 돌잔치는 그저 핑계였을 뿐이고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던 건가요? 어머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서영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서영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조차 벗어던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훈과 서영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다음에 한 행동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들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 또 찢어.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훈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찢어댔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어도 내 인생을 짓밟게는 안 둔다.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하지만 정숙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너희 없이도 40년을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영이 성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이런 고집불통과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서영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성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위협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빼앗으려던 서류들이 이제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성훈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구나. 자신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 의지로 이번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서류를 찢어버린 다음 날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터득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전쟁이라면 정숙도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건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시장에서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돌잔치에서의 모욕, 서영의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서류 강요까지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숙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어제 찢어버린 서류 조각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한 재산 이전 서류예요. 변호사가 조각들을 맞춰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어르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숙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명의로 잠시 옮겨두시는 거죠. 정숙은 곧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인들, 특히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김씨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셔야 해요. 상대방도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정숙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요. 은행 직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누가 가족인지 알았으니까. 예금 이전 절차를 밟는 동안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온 정숙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급한 일?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성훈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집에 가지 않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 부부를 만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김 씨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계셨어요? 김 씨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정숙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김 씨 부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일어난 일, 서영의 협박, 그리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 부부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김 씨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40년 고생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김 씨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숙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건물과 예금을 잠시 당신들 명의로 옮겨놓고 싶어요.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찾을게요. 김 씨 부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성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받으세요? 집에 와 계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와보시면 알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훈이 재촉했습니다.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귀띔했습니다. 정숙 씨, 조심하세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까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맞서볼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변호사도 구했고 재산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성훈과 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서영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서서 대답했습니다. 서서 들을게.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정숙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서영이 새로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법원 서류예요. 서영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고?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 공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치매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황당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가 됐다는 거야? 서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때 보셨잖아요. 이상한 행동하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이상한 행동.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손주 안으려는 게 이상한 행동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욕하는데 화내는 게 치매야?
하지만 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젓갈 만들다가 소금 넣는 걸 까먹으셨고, 그런 걸로 치매라고 하는 거야? 정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어요. 경도인지장에 소견이 나왔어요. 서영이 의료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그 진단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병원에 갔다는 거야? 서영이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실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때 정숙이 기억해냈습니다. 작년에 서영이 갑자기 친절하게 굴며 종합검진을 받자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마워하며 따라갔었는데 그때 몰래 정신과 검사까지 받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리 계획한 거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작년부터 이 일을 꾸며왔던 거야. 서영과 성훈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보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정숙의 예상 밖 반응에 서영과 성훈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겠니? 정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나도 변호사를 구했다. 서영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를 비롯해 정숙과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정숙을 지지하는 따뜻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서영의 친정 식구들과 성훈의 직장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들과 소박한 시장 상인들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맞붙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숙 씨는 현재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며 일상적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손자 돌잔치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였고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나열했습니다. 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거짓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깜빡거리시는 일도 많고 감정 조절도 안 되시고 정말 걱정돼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돌잔치 때는 정말 심했어요. 서영이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아이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시고 손님들이 다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판사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숙 씨,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요? 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판사님, 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치매라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정숙의 첫마디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부부는 돌잔치 날 저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손이 더럽다며 손자를 안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젓갈 냄새나는 시장 아줌마라며 비웃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이 예상보다 훨씬 또렷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정숙이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미리 재산 이전 서류를 준비했어요. 판사가 서류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언제 준비된 것입니까? 정숙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면 돌잔치 일주일 전입니다. 즉, 미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인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계산도 정확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맞습니다. 다른 상인이 이어받았습니다. 정숙 씨가 치매라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손님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취향도 다 알고 있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서영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신청인이 최근 은행에서 복잡한 금융거래를 처리한 기록입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서영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은 시어머니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서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미리 조사했다는 뜻 아닙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서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운도 증인석에 섰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깜빡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치매의 증거입니까? 판사가 반문했습니다. 일반적인 노화 현상과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의료진 재검진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진단서의 경도 인지장애 소견은 검사 당시의 일시적 스트레스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증언에 서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이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젓갈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 손이 더럽다고 손자를 안을 수 없습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입니다. 정숙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가족보다 저를 인정해주는 이웃이 더 소중합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숙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예금을 김 씨 부부 명의로 정식 이전하는 절차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김 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저희한테 맡기시면. 하지만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값이에요.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요. 등기 이전이 완료되던 그날 오후 정숙은 김 씨 부부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터전이었던 이곳이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정숙을 반겨주었고 법정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 며느리 혼 좀 났겠어요. 상인들의 격려 속에서 정숙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 익숙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성운과 서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성우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뭘 하신 거예요? 건물을 남한테 넘기시면 어떡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이분들이 남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인데. 정숙의 말에 김씨 부부가 정숙의 양쪽에 서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서로 모욕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해? 서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건물을 되찾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치매 걸린 늙은 여자로 만들려 했고 내 손을 더럽다고 했어. 그런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일어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서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치매? 김씨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정숙 씨가 치매라면 당신들은 뭐예요? 40년 키워준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다른 상인들도 서영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런 짓 했구나. 정말 뻔뻔하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졌지. 상인들의 질타에 서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시장 상인 주제에.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는 시장 상인이야. 젓갈 냄새 나는 할머니고.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손으로 너희 남편을 키웠어. 이 젓갈 냄새 나는 돈으로 대학까지 보냈고 너희가 장사할 건물도 사줬어. 정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부끄러워했어. 나를 숨기고 싶어 했고 없애고 싶어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어. 성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서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이 어떻게 살 건데요? 하지만 정숙은 웃었습니다. 너희 없이도 40년을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두 사람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가자 시장 사람들이 정숙을 둘러쌌습니다.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가족은 없는 게 나아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자신의 젓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와 다른 상인들이 함께 모여 소박한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겠어요.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갈통을 바라봤습니다. 응,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정숙은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었구나.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모욕했던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이웃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다시 젓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웃음에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숙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정숙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여인이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정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정숙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